국가를 위한 숭고한 명분도 혹은 정의로운 대의도 아닌 오직 돈이라는 냉혹한 계산 아래 전쟁이 벌어진다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정규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비밀스러운 그림자 부대가 전 세계 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현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국가의 통제라는 익숙한 울타리 밖에서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설 병력, 즉 현대 용병 기업의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고 그들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위협과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의 국제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죠. 국가의 명분과 정의가 아닌 오직 수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의 활동은 국제 질서에 어떤 균열을 가져오고 있을까요? 이들의 실체와 막강한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일일 겁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용병이라고 하면 흔히 개인적인 무용을 뽐내며 총칼을 휘두르던 고독한 전사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때로는 약탈과 무질서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날의 용병은 그 옛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들은 민간 군사기업, 즉 PMC, Private Military Company 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최첨단 기술과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대한 산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한 전투원 집단이 아니라 마치 다국적 기업처럼 움직이는 정교한 조직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세기 말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찾아온 국제 정세의 대변동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념 대결의 긴장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각국은 막대한 군사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안보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는 기존의 군사력이 철수하면서 발생하는 치안 및 안보 수요가 급증했죠. 바로 이 시기에 군사 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맞물리면서 사설 병력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의 PMC는 단순히 총을 들고 싸우는 일을 넘어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 병력을 훈련시키거나 복잡한 물류 보급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 중요한 정보 자산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 심지어는 사이버 보안이나 첨단 기술 무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전쟁의 최전선뿐만 아니라 후방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보호 등 군사활동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국가가 직접 감당해야 했던 군사적 부담을 민간 기업이 대신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PMC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규군을 파병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줄여주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효율성 때문이죠. 마치 기업이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듯이 국가도 군사적 필요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어두운 이면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일까요?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들은 과연 윤리적이고 국제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들, 즉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들의 활동이 과연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국가가 정규군을 파견하는 대신 민간 군사기업, 즉 PMC를 고용하는 데는 분명 매력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국 군인의 희생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나
외교적 마찰 같은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죠. 또한 특정 분야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원하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일 겁니다. 마치 기업이 전문적인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듯이 국가 역시 군사작전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셈이니 겉으로 보기엔 참 편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의 달콤함 뒤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제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정규군은 소속 국가의 법과 국제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PMC 요원들은 종종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 무법지대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 걸까요? 고용한 국가일까요?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소속 회사일까요? 이러한 불분명함은 결국 민간인 학살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책임 소재의 모호함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는 2007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블랙워터, 니수르 광장 학살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당시 미국의 거대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 소속 요원들은 니수르 광장을 지나던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비극을 넘어 민간 군사기업이 얼마나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을까요? 아니면 무고한 이들을 학살한 명백한 범죄자들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둘러싼 오랜 법정 다툼과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비난은 민간 군사기업의 책임 소재와 국제법적 지위가 얼마나 애매모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오직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선 이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누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국제 안보 질서 전체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옵니다. PMC는 이제 특정 국가의 정규군을 보완하거나 심지어 대체하면서 분쟁 지역의 정치적 지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자원 분쟁이나 중동 지역의 복잡한 대리전에서는 이들의 개입이 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나 석유 같은 귀한 자원을 둘러싼 내전에서 PMC는 특정 세력의 편에 서서 전투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자원 채굴권을 확보하거나 막대한 이권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분쟁은 더욱 장기화되고 복잡해지며 평화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 병력의 존재는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간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제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전 세계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혼란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안보 질서와 평화 유지 노력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통제 불능의 그림자 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 부대가 단순히 전장에서 총을 드는 것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특정 국가의 정규군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민감한 분쟁 지역에서
이들은 공식적인 주체가 아닌 그림자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셈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풍부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나 중동 지역의 복잡한 대리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곳에서 용병 기업들은 첨단 무기와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세력을 훈련시키거나 핵심 시설을 방어하고 심지어는 정부군을 사실상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거죠. 이들의 개입은 단기적인 군사적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쟁을 더욱 복잡하고 길게 만드는 주범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국제사회가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용병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싸움을 지속시키며 평화 협상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미 불안정한 국제 안보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통제불능의 사병 집단이 국제 질서를 교란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우려와 위기감을 안겨줍니다. 과연 이들의 활동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주권이나 국제법의 의미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에는 더욱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과 사이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용병 기업들은 더 이상 총을 든 인간 병력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AI 기반의 자율 살상 무기, 즉 스스로 판단하고 목표물을 공격하는 로봇 병사들을 전장에 투입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펼쳐지는 사이버 공격과 방어 역시 미래 용병 기업들의 주요 사업 영역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거나 적국의 정보를 탈취하는 등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 고도의 기술 전쟁을 이들이 주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용병 활동은 전쟁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호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겁니다. 첨단 기술을 등에 업은 그림자 부대의 등장은 전 세계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인류가 직면할 미래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자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미래의 전쟁은 데이터와 시스템을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이처럼 진화하는 그림자 부대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 전쟁의 윤리적, 사회적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부대, 즉 용병 기업들이 단순히 총과 병력을 제공하는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섬뜩한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이들은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와 고도의 사이버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현대 용병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무력 제공자를 넘어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제안보의 지형까지 뒤흔드는 핵심 주체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주권이라는 신성한 영역을 넘나들며 국제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심지어 전쟁의 본질과 평화의 정의마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이 통제불능의 사병 집단이 전 세계 분쟁의 판도를 조종하고 국익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뒤에 감춰진 돈의 논리가
인류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사병 집단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깊은 윤리적, 사회적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존재를 언제까지 외면하거나 간과할 수 있을까요? 현대 용병 기업의 존재는 국제정세의 안정과 우리 각자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노력과 심도 깊은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과연 무엇이 진정한 안보를 지키는 길이며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돈으로 사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